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심을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다가 저희 네이버 카페 있죠? 거기다 올려드린 내용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에는 아예 현금주의가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에는 아예 현금주의라는 항목 자체가 없고 그냥 뭐만 있다? 발생주의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공동주택은 어떻죠, 여러분? 공동주택은 어때요, 여러분? 관리 수입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관리 외에 대해서는 현금주의죠. 현금주의든 발생주의든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집합건물을 회계 처리는 그러는데 공동주택은 어떻다? 예, 현금주의가 없고 발생주의만 있다. 자, 이건 어떤 거를 의미하냐?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회계 뭐 전공이라던가 회계 뭐 사라던가 이런 어떤 아주 깊은 회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번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에는 관리의 수입도 현금주의라는 것 자체가 없다. 개념 자체가 없더라. 다 발생주의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그랬어요. 자, 뭐가 이게 뭐 연관이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3월 26일 날 저희 카페에서 이 저기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워낙 뭐 회계사님은 뭐 유명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아실 정도로 좀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때 좀 제가 깨달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일단 좀 보시면 이거는 저기 천하통일 회계사님 그 강의록을 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걸 가지고 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제3조에 보면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예요. 말 그대로 복식부기라는 건 뭐예요? 자산부채 순자산의 증가 및 변환 과정의 결과를 계정 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 형식을 말해요. 단식 부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차변 대변으로 기재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채가 증가하고 뭐 자산이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차대변으로 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하죠. 반대는 단식부기라고 하죠. 자, 발생주의라는 건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라고 상관없이 수익이 실현됐을 때, 그 수익이 실현됐을 때 인식하고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 기간 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 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어렵죠, 말이. 또 항상 회계는 또 더럽게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깨끗하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현금은 뭐예요? 말 그대로 현금이 쓰였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발생주의는 뭐냐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인데, 자, 세금 계산서를 우리한테 비용을 달라고 이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어요. 판도라님, 우리한테 이번에 공사했으니까 50만 원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이런 거를 바로 수익이 실현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 이자 수입이 있어요. 이자 수입이 들어올 건데 실질적으로는 1년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자 수입은 1년 후에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해에도 조금씩 나누어져서 들어온다. 왜냐하면 1년치 비용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주는 거니까. 그렇게 그 수익이 실현됐을 때, 그리고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인식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념이 어려워서 그냥 제가 이해한 개념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리의 수입에 대해서 현금주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적용할 수 없겠죠. 왜 그럴까요? 없으니까요. 없잖아요. 이렇게 현금주의라는 말이 일개라도 안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회계처리 기준에서 근데 예외가 있다. 니네가 하는데 무조건 복식부기랑 발생주의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에 의한 금액이 아닌 고지되거나 청구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관리비의 균등 부과를 위하여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이미 발생한 비용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한다. 무슨 얘기예요? 충당하거나 성급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은 발생한 기간의 관리 비용으로 인식된 거를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분할 부과 및 균등 부과를 위하여 발생주의가 아닌 그 부가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자, 그래서 뭐 그냥 쉽게 성급 비용이나 성급해서 나누어서 부과하는 거나 충당해서 모아 놓을 때 괜찮아 라는 얘기죠. 자,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발생주의를 할 건데 광고 수입이 들어왔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집합건물에서요. 2022년 10월에부터 2022년 9월 즉 1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1년치 광고 수입을 1,200만 원을 매출세금 계산서를 2022년 9월 30일에 발행했고 돈도 그날 줬대요. 근데 원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들어온 날에 9월 30일 날 돈 1,320만 원 들어왔어. 광고 수입 1,200만 원 들어오고 부가세 이수금이 120만 원이야. 이렇게 처리를 해줬겠죠. 이게 바로 현금주의죠. 근데 이제 너희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를 해야 돼. 근데 발생주의라는 건 어떻게 해줄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관리 외 수익을 인식했죠. 즉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 1,200만 원치는 몇 년치예요? 1년치잖아요. 그죠? 이 1년치는 매달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30일 날 120만 원 들어오고 10월 30일 날 죄송해요. 자, 9월 31일 날 여기서 우리는 그냥 광고 수입이라고 쓰면 되는데 광고 수익이 아니라 선수 수익이라는 걸 썼어요. 선수 수익. 수익 어차피 들어왔네요. 그냥 수입으로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데 선수 수입 계정 과목은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 얘가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채입니다. 수익이 아니에요. 부채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선수 수입 1,200대 부가세 예수금 120을 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한꺼번에 잡아놔야지 나중에 납부할 때는 한꺼번에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선수 수입 부채인 1,200만 원을 잡아 놓고요. 그걸 매달 실지로 발생됐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그 광고 수입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31일 10월분이니까 10월분부터 하겠죠. 만약에 9월분이면 9월분부터 하겠죠. 10월 달에 선수 수입이 부채가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겠죠. 11월 30일에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겠죠. 이게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9월까지인가? 어쨌든 그 시점까지 이게 왜냐면 9월까지니까 9월 30일 해서 1,200만 원이 이 부채인 성급 부채인 이 선수 수입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매달 광고 수입을 발생시켜라 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수선 적립금, 장기선 충당금, 정기 예기금을 가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자 수입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원래는 이게 현금주의라 그러면 그냥 실제로 2023년 9월에 우리가 돈 들어오는 날에 보통예금 대 이자 수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선납법에서 선납주민세 만약에 쓰게 되면 쓰게 되고 먼저 수익사고 안 하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돈만큼 예치이자 전입액 해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장충 예치금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장충에 대한 이자 수입 역시 장충에 넣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되는데 이게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관료의 수입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 거였죠? 10월부터 9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실질적으로는 10월, 11월, 12월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발생을 안 했지만 이 비용 자체가 12개월로 나누어져서 100만 원이 생기는 거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미수 이자를, 즉 이자 수입을 발생시키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이 100만 원에 대해서요, 여러분. 100만 원. 어쨌든 연율이 100이니까 100만 원이 된 거죠. 그 1억에 대한 1%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3개월치를 따지려면 1억을 곱하기 1% 하면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3개월 나누기 12개월. 왜냐면 이게 10월부터 12월분이니까. 그래서 25만 원. 4로 나누면 되니까 25만 원 발생했고요. 또 뭐를 잡았다? 미수이자.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 자, 그러면은 이 미수이자라는 거는 뭘까요? 발생됐으니까 자산이겠죠. 자, 미수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근데 그만큼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된 거야. 이자 수입, 관리회 수입이 발생이 됐어. 근데 돈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금이든 미수이자든 이런 걸 넣은 거겠죠. 근데 이거는 이자 수입이니까 미수이자를 넣었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12월 31일 기준에 올해 3개월치 이렇게 한 거고요. 2023년 9월 30일 날은 진짜 나머지 돈들 그 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중에서 25만 원을 뺀 75만 원 저기 미수이자 25만 원 뺀 이자 수입 75만 원이 들어오겠죠. 근데 자산이 이렇게 증가된 거는 없애줘야 되죠. 미수이자 없애주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알잖아요. 보통 예금 대 우리 이자 수입 요거까지는 알죠. 그만큼. 그래서 보통 예금 84만 6천 원 실제로 돈이 들어왔고 거기에 선납법인세 14만 원, 선납지방세 소득세 14,000원이죠. 그리고 이자 소득은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 중에서 이 미수 이자를 이미 발생시켜서 작년에 이자 수입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또 발생시키면 안 되니까 그만큼은 예전에 미수 이자 실제로 들어온 거를 차감시키면서 이자 수익 75만 원으로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84만 6천 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만큼을 예치이자 전입해서 수선 적립금으로 차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냥 어렵죠? 저도 어렵네요. 자, 그리고 수목전지 이제 비용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여러분 그 아파트 공동주택도 그렇고 그 집합 건물도 그렇고 모두 다 발생주의로 해야 돼요. 그죠? 관리 비용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자, 집합 건물에서 수목전지 작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자로부터 청구서 및 매입 세금 계산서를 2022년 9월 30일에 받았대요. 그리고 돈은 10월 25일 날 다음 달에 줬답니다. 그럼 원래는 우리가 원래 그냥 현금주의로 하면 9월 30일 날 돈 받은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건 상관없고 실질적으로 돈이 우리가 지출했을 때 비용 대 보통예금으로 했잖아요. 근데 발생주의라는 거는 이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청구서나 세금계산서가 왔을 때 그 날짜에 비용을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수선비 대 미지급금으로 잡아놓고요. 10월 25일 날 미지급금, 잡아놓은 미지급금으로 돈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현금주의로 했을 때는 이게 부과가 10월에 부과가 됐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9월에 부과가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비용 자체가 발생이 그때 됐으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도 발생주의지만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그냥 비용을 발생시키는 시점에서 관리비용 전표를 입력을 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발생주의로 보자면 세금계산서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비용을 미지급금으로 잡는 것이 맞고요. 3월 5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되고 3월 10일 날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비용 대 미지급금, 미지급금 대 재금 이런 식으로 전표를 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합건물은 초보들이 많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보다 좀 이런 회계 처리 같은데 미숙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이거를 뭐 100% 우리 회계 처리 기준에 맞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저기 공동주택 회계 처리가 처음 나왔을 때 혼란을 겪은 것처럼 집합 건물 회계 처리 역시 혼란을 겪으면서 그리고 회계 감사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 건물 회계 처리 기준 해설서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거, 법무부에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개인적인 질의는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 그런 거는 저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질의를 정말 제가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개인적인 질의는 하지 말라고 하셔서 깜놀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안정화되어서 여러분들도 좀 쉽게 네, 회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는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가입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도라 격리실무 구독해 주시고, 또 다정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힘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것 덕분에 이렇게 사실 매일 바쁘고, 이 목소리가 지금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낳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이 많아요. 제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잊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거의 이제 곧 6,000명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6,000명이라는 게 뭐 엄청난 채널, 뭐 100만 채널, 200만 채널 이런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고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판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회계 잘 몰라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